이제 와서는 하와이에서 직접 이 서혜순 씨를 본 교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술에 따르면 또 옆에 어떤 도와주는 남성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얘기는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의 어떤 증언으로 지금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저분이 김광석 씨 부인인지 몰랐다는 교민들이 많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딸 관련해 가지고는 자녀 이야기하면 뭐 아예 없다, 아예 안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서혜순 씨는 얘기를 했는데 교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미국에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자주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남편하고는 수시로 좀 다퉜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단속에 걸려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저 오른쪽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서혜순 씨 얘기에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와이 사업 얘기 그리고 의문의 남자 얘기까지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혜순 씨는 고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이었고요.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짜 동업자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해보는 일부 보도에 나온 내용이 아니면 진짜 현 남편인지에 대해서인데 박준 변호사님 이 이모 씨에 대한 증언들도 꽤 많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모 씨가 중요한 인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이상호 기자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가 김광석 씨의 일기에 따르면 아주 자책을 하고 아주 왜 이러냐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모 씨가 법인도 같이 설립했고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한 골프 빌리지에 이름 같은 이모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증언에 따르면 그 이모 씨가 예전에 95년도부터 봤던 그 이모 씨하고 인적 사항이나 어떤 모습 같은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95년도 만났던 그 이모 씨가 지금 2017년의 이모 씨라 그러면 이 사건은 상당히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김광석 씨의 자타살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서현 양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 그 서혜순 씨의 변명 부분이 조금 납득하지 않을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모 씨가 과연 그때 이모 씨가 맞느냐. 이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소장님 그런데 이 서혜순 씨가 좀 억울했는지 오늘 또 인터뷰를 오전에 자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돈이 없어서 딸 서현 양의 유학도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하와이에서 사업을 했다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얘기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고 장애우 딸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맞아요. 시댁 식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에게는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은 거죠. 미국에서도 큰 사업도 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골프를 치고 다녔다는 주변의 목격담도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골프 빌리지 옆에 상당히 좋은 고급 주택이고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이사 갔던 곳들도 보면 다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 동네에만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광석 씨의 저작권 수입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2014년에도 1억 6천만 원 2015년에서 또 2017년까지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받았으니까 좀 한 3년 정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았던 거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좀 진정성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글쎄 딸이 사망한 지 2달 만에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와이에 사업을 했고 본인은 돈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돈이 없었다고 했지만 1년에 1억 정도의 저작권을 꾸준히 받아왔고 일단은 또 부자연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혜순 씨가 저희 취재진과 만남에서도 본인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4월 달에 장례식이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서우 좀 봐주고 이런 문제가 나는 이제 좀 일도 수송도 하러 다녀야 되고 쌀국수집이라고 식당도 그거 해야 힘들어서 하는데 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좀 안 좋아져서 사이가 저는 그냥 식구들이고 뭐고 다
부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불렀어요. 제가 그냥 장례 다 했어요. 예, 김 교수님, 이제 네. 서해순 씨도 본격적인 경찰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네, 예. 국내에서 자그마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 것도 알려지고 있고 예. 이 하와이에서 한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을 시작한 시기도 굉장히 수사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지 이제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96년 사망했으니까 한 2004년경부터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시댁하고 사이는 안 좋았지만, 예. 이제 시댁에다가 설득은 좀 한 것 같습니다. 서연이가,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서연이 키우려면 내가 그냥은 있을 수 없으니까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작권 관련돼서도 사실은 김광석 씨의 그 판권을 시댁에서 양보해주고 이제 허락한 걸로 이게 보이는데요. 그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서연이가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서 씨는 하여튼 여하간 이 돈 금전에 관련된 관심은 물론 딸을 위해서 그랬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보다는 좀 과하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하고요. 예.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김광석 씨의 저작권 수입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2014년에도 1억 6천만 원, 2015년에서도 2017년까지가 2억 5천만 원 정도가 받았으니까 예. 좀 한 3년 정도 동안 한 4천만 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았던 거죠. 이것만 봐도 상당히 부유하게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상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좀 진정성이 약하게 느껴집니다. 글쎄, 딸이 사망한 지 2달 만에 그 전부터 준비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와이에 사업을 했고. 본인은 돈이 없어서 경험도 없고 돈이 없었다고 했지만 1년에 1억 정도의 저작권을 꾸준히 받아왔고 일단은 또 부자연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서해순 씨가 저희 취재진과 만남에서도 본인 사업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게 4월 달에 장례식이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 소장님, 그런데 이 서해순 씨가 좀 억울했는지 오늘 또 인터뷰를 오전에 자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돈이 없어서 딸 서연 양의 유학도 어려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하와이에서 사업을 했다,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얘기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고 장애 후 딸을 기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맞아요. 시댁 식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등을 돌렸기 때문에 시댁 식구에게는 서연이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데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이 많은 거죠. 미국에서도 큰 사업도 했고 또 미국에서 계속해서 골프를 치고 다녔다는 주변의 목격담도 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골프 빌리지 옆에 상당히 좋은 고급 주택이고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이사 갔던 곳들도 보면 다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 동네에만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모 씨가 김광석 씨의 일기에 따르면 아주 자책을 하고 아주 왜 이러냐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이모 씨가 법인도 같이 설립했고요. 현재도 중요합니다. 현재 용인에 있는 한 골프 빌리지에 이름 같은 이모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위의 증언에 따르면 보도에 따르면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도 있다는 거고요. 또 증언에 따르면 그 이모 씨가 예전에 95년도부터 봤던 그 이모 씨하고 인적 사항이나 어떤 모습 같은 게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95년도 만났던 그 이모 씨가 지금 2017년의 이모 씨라 그러면 이 사건은 상당히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김광석 씨의 자타살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서연 양의 사망 부분에 대해서 그 서예순 씨의 변명 부분이 조금 납득하지 않을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이모 씨가 과연 그때 이모 씨가 맞느냐. 이게 중요 포인트 중에 하나. 다퉜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 이제 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제 그 푸드 스탬프 단속에 걸려서 들어갔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준 변호사님. 네. 저 오른쪽에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서해순 씨 얘기에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이 하와이 사업 얘기 그리고 의문의 남자 얘기까지 결국 나오고 말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 씨의 이제 부인이었고요. 지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진짜 동업자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의심해보는 일부 보도에 나온 내남 아니면 진짜 현 남편인지에 대해서인데 박준 변호사님 이 이모 씨에 대한 증언들도 꽤 많이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모 씨가 중요한 인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사오 기자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진짜 와서는 하와이에서 직접 이 서해순 씨를 본 교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술에 따르면 또 옆에 어떤 도와주는 남성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얘기는 그 하와이에 있는 교민들의 어떤 증언으로 지금 아름아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은 이제 저분이 김광석 씨 부인인지 몰랐다는 교민들이 많고요. 그러게요. 그다음에 딸 관련해 가지고는 자녀 이야기하면 뭐 아예 없다, 아예 안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요번에 인터뷰할 때도 그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이제 서해순 씨는 얘기를 했는데 교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물론 미국에서 골프 치는 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자주 이제 골프를 치러 다녔다는 그 이야기가 있고요. 현재 남편하고는 수시로 좀